선거제도. 1. 개관. 선거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선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슈라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이 개념.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1.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2. 간접적으로는 정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3.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4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 요건에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그 발달과 확립은 점진적이었고 이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예컨대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의 각 주가 1820에서 50년, 프랑스가 1848년, 스웨덴이 1907년, 이탈리아가 1912년, 영국이 1918년에 철폐되었고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6년에 철폐되고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평등선거. 불평등 선거에 대립하는 말로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불평등 선거는 신분에 따라 특권층의 2표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제 또는 재산의 다과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등급별 선거제를 채택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시민민주주의 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소산이다.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사한 1표와 매수된 부패표를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평등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 정수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 의원의 수가 정당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점차 직접선거로 전환, 오늘날에는 직접선거가 선거법의 공리로 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늘날까지도 간접선거인데 선거인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선거인 선거가 대통령 선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접 선거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 4. 비밀선거. 공개선거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 거수, 기립, 기명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무기명 투표, 투표용지 관급주의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원칙 이외의 자유선거를 선거의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제재가 따르는 강제선거에 대립되는 것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이다. 강제선거는 기권방지의 효과는 있으나 선거의 취지에는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다. 사. 선거구. 오. 당선 결정 방법. 선거구는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을 말한다. 선거구는 지방선거구, 전국선거구 또는 다 같은 지역 선거구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1948년까지의 영국에서와 같은 대학 선거구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구분하면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1.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대선거구제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거인은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는 단기 투표를 하며 따라서 최고 득점자만이 당선된다. 그 결과 다수 대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므로 전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3. 선거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다. 4. 지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적게 들며 금권 선거가 행하여질 위험도 없다. 반면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2.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에게 유리하므로 전 국민의 대표로서 알맞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3.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선거 간섭과 정실, 매수 등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많다. 2.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그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이다. 대선거구제는 1.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 대표를 가능하게 하고 2.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며 3. 지연,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에 1. 소수당의 난립으로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2. 대표와 선거인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며 3.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실제로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의 정수만큼 기표하게 하거나 대표 정수의 일부만 기표하게 할 수 있으며 또 1인만을 기표하게도 할 수 있어 이 중 어떠한 제도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 제한연기기표제, 단기기표제의 경우는 소수파가 유리한 반면에 완전연기기표제의 경우는 다수파가 유리하다. 당선 결정 방법. 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 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 민주제, 대의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대표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선거에서 다수결 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 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근대 선거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 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었다. 1. 다수대표제.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다수파에 절대 유리하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까지 널리 채택되었으나 사표가 많아지고 다수당이 전제적 지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에는 많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탄력 있는 의회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 연기 투표제를 취하는데 전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소수파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다. 2.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의 결점인 소수 의견의 무시를 보장하여 유권자의 소수파에게도 득표수에 알맞은 수의 의원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데 그 주요 방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 투표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 투표제, 여러 장의 투표권을 가지고 한 후보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누적 투표제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절차가 복잡하고 집권 여당의 동반 당선을 쉽게 만든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3. 비례대표제.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석을 되도록 정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 대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 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계의 양식과 명부식이 있다. 단계의 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명부식은 정당 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지만 투표의 전기성을 인정하고 당선 표준수의 합리화를 기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과 점을 방지하고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소당 분립으로 인한 전국의 불안정과 정당 간부의 후보자 지정에서의 정패 등이 논의된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만큼이나 널리 채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재현시킨다는 비례대표제의 이념만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4. 직능대표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모두 지역대표제이나 직능대표제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이다. 사회계층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기초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대표제는 진정한 국민대표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주장되었다. 20세기에 각종 직능단체가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지자 지역보다는 동일 직능 내에서의 공동이익이 강하게 제기되고 노사 대립이나 단체 상호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근대 대의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하이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 국가경제회의가 직능대표제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능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능대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